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빌라 투자에 대한 영상을 일전에 한번 올려보았었는데요. 빌라 투자 사실 가장 베스트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좋은가 잘 체크해보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광명뉴타운 담당자분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지킴이 김태환 과장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빌라 이야기를 했는데 왜 광명뉴타운 담당자분을 모셨을까? 우리가 빌라 투자를 했었을 때 일전에 이야기했었던 거는 그 자체 개발이라든지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것도 이야기했었지만 좀 명확한 게 있어야 돼요. 뭔가 개발 호재는 막연해요.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5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 되게 많거든요. 삽을 떠야지 착공을 해요. 근데 삽도 안 떴으면 가장 확실한 호재, 그게 무엇이냐? 뉴타운이라는 것이죠. 뉴타운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있는 동네가 그냥 뭐 빌라들이 있었던 동네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가 쫙 들어서요. 금액 10몇 억씩 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가 일단 달라지죠. 신축 아파트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돼버리다 보니까 학군도 달라져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 뉴타운 인근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 그 동네가 좋아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뉴타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금액들을 밀어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몇천 세대, 만 세대 이상의 이주 수요가 있는 데들은 그 주변 빌라 가격들도 확실하게 올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 뉴타운 지역 중에서 딱 광명뉴타운을 한번 사례로 가져와 봤는데요. 광명뉴타운 담당자분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구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총 11개 구역 중에서 9구역, 11구역, 12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들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 상태인데요. 광명뉴타운은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지역입니다. 네, 광명뉴타운은 사실 일전에 빠숑이 세상답석에도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상세하게 했었었는데 광명뉴타운 자체만 해도 25,000세대 대단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광명뉴타운 자체가 아니잖아요. 광명뉴타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이 제일 싼 구역이 한 얼마 정도 되죠? 가장 싼 구역은 현재 9구역이고 3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구역은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잖아요. 네,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 중에서는 한 얼마 정도는 필요하나요? 보통 이제 4억 전후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멀쩡한 재개발 가면 제일 좋은데 최소 3억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난 데 가려면 4억은 필요하다. 광명뉴타운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애 중에는 16구역까지 있는데 여기 중간에도 해제한 애들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을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광명뉴타운은 총 16개의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구역들이 현재 해제가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구역이 지정된 만큼 노후도가 주변이 굉장히 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개발이 될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광명뉴타운 25,000세대가 들어서면 당연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 부분만 보고 가도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단순히 빌라 그 자체로 가기보다도 얘가 개발된다 이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8.4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했었을 때 뉴타운 해제 지역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재개발이라는 게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딱 절차법적으로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명뉴타운도 해제된 구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서 좀 몇 가지 추려본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네.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 노란색 부분으로 나타내 있는 구역이 현재 지금 뉴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 회색 지점 같은 경우가 지금 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제 지역 중에서도 조금 더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됐고 상업시설들과 같은 재개발의 저해 가능성이 높고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총 3가지 구역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6구역, 두 번째는 7구역, 마지막으로는 13구역이 있습니다. 네, 뉴타운 해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다 투자하시면 안 되죠. 상업시설이 많다라든가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애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구역 지정되어 있는 애들이 예전에 6구역
구 7구역, 구 13구역이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나요? 현재 6구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에서는 5개의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6구역, 13구역이 그 5개의 도시 재생 사업 중에 2군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6구역과 13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7구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진행되는 내용은 없지만 노후도도 높고 상업지와 같은 저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라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3개 구역 확실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아무 구역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 해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업시설이 없다든가 노후도가 잘 충족되어 있는지 부분들도 잘 따져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개의 구역을 추천해 주셨는데 해당 지역들 투자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 금액은 한 얼마 정도로 가능하나요? 보통 광명 뉴타운은 3억에서 4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반해 이러한 해제 구역들은 1억 전후에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들도 많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1억 이하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다주택자분들 취득세 중과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피해갈 수 있는 물건들도 광명 뉴타운에 있다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 맞으시는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투자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죠. 해도 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요인들을 체크하는지 저희 투미TV에서 한 번씩 점검해 보았고요. 오늘 뉴타운 근처에 있는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광명 뉴타운 해제 지역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이런 부분들을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 정말 잘 해주셨는데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투자지킴이 김태양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